삼각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단위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동경이 움직이다가 딱 이 단위원과 만나는 교점의 P의 좌표 X, Y를 설정을 했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OP라고 하는 요 선분의 길이, OP라는 선분의 길이하고 Y의 좌표값이었어요. Y 좌표값.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1분의 Y가 되더라. 1분의 Y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더라? pH의 길이라고 하는 게 길이 개념이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맞아떨어지더라. 여기서는 이게 사인 세타라는 거야. 이 길이가 사인 세타의 값은 점 P의 Y 좌표인데 정의는 그런데 실제로 단위원에서는 이제 pH의 길이가 사인 세타야 라고 말해도 되더라. 코사인 세타도 원래 정의에 의하면 OP분의 요 X의 좌표인 건데 그런데 단위원의 입장에서는 코사인 세타를 앞으로 OH의 길이라고 해도 되더라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타 값을 넣어본 거야. 0 넣어보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4개 넣어보니까 이 값은 0 되고 1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0 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단위원의 높이 개념이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네 이렇게 그렸다가 그 다음 2, 4분면으로 넘어가니까 이 pH 길이가 점점 줄어드네. 그 다음 여기는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이제 부호 개념이 있어서 음의 값으로 늘어나네. 다시 여기서부터는 줄어드니까 이런 모양이 되네 라고 그려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를 1, 2, 3, 4분면만 그렸을 때 계속 이런 일들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2바퀴 돌아가면 계속 반복이 되더라 하는 것에서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된 거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원래 X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얘를 회전을 시켰어. 그래프 그리기 좋도록.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90도를 딱 돌려주는 거야. 돌려주니까 원래는 코사인 세타는 X의 길이인 건데 0일 때가 1이었어.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점점점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또 다시 길이가 어떻게 돼? 늘어나더라. 늘어나는데 음의 값에서 늘어나더라. 줄어들더라. 늘어나더라. 하다 보니 코사인 세타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더라. 계속 반복되더라 하고 그린 거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어떤 일정한 구간을 가지고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주기라고 표현하고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 원점에 대한 서로 대칭이더라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코사인 세타는 역시 얘를 주기로 가지는데 얘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더라 하는 성질을 점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사인 x와 코사인 x의 성질.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사인 x는 원점 대칭.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 x로 바뀌더라. y축 대칭이니까 얘는 그냥 x로 바뀌더라 하는 성질을 알게 됐고,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 즉 사인 x나 2파이의 n배수를 진행한 x 더하기 2n파이나 같아지더라. 코사인도 같아지더라 라고 얘기한 거고요. 함수에서 우리가 원점 대칭인 것을 우리가 기함수라고 수하에서 얘기하고 왔고요. y축에 대한 대칭인 것은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함수의 특징은 뭐가 기함수의 특징이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fx 전체에다가 음의 값을 넣어준 것과 같고, 우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x와 같더라 하는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함수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때, 즉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에다가 일정한 p라는 값을 더했는데도 같은 값을 가져, 함수값이 같아져. 그랬을 때 점 p라는 상수 p가 존재할 때 얘는 주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기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sin x 변형이 들어가죠. sin x 앞에 어떤 a라는 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니? sin x 앞에 2 sin x가 되면 우리가 값들을 넣어본 거야. 이렇게 한 2개, 3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2분의 파이였을 때 원래가 2분의 파이였을 때 원래가 1인데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그 값이 어떻게 돼? 2배가 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값들이 그래. 원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주기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뭐가 변화가 되었냐? 그 값들이 y축의 방향으로 길어지더라, 늘어지더라. 여기가 2분의 1, 2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 sin x였다면 그 값이 절반으로 이렇게 주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면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더라. 가 앞에 붙는 이 개수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요번에는 x 바로 앞에 붙는 개수는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해보니까 0이랑 이거랑 두 개랑 한번 해보자. 사인이 원래 2분의 파이였을 때가 1인 건데 2분의 파이였을 1인 건데 여기는 2분의 파이 2x라고 다 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갖고 있는 값을 갖게 돼. 0이 돼. 2분의 파이 때는 0이 되더라 하는 식으로 쭉 다 해보니까 오리지널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sin x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가 하나의 주기인데 x 앞에 b라고 하는 것만큼 2배가 커지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전체적으로 얘가 앞쪽으로 당겨지면서 주기가 딱 절반으로 줄더라 하는 특징을 알게 된 거예요. 주기가 줄더라 이 값이. 그럼 만약에 여기가 2x가 아니라 2분의 sin 2분의 1x 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가 더 늘어나겠죠. 2배만큼 늘어나겠죠. 2파이가 아니라 아주 막 늘어지는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렇게 되겠네. 여기 때가 겨우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겨우 한번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4파이일 때 한 번의 주기를 갖겠죠. 그래서 x 바로 앞에 붙는 이 개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1보다 크면 주기를 줄여주고 1보다 작으면 주기를 더 늘어지게 만들어 주더라. 자, 그래서 이제 총정리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sin x의 앞에 붙는 이 a는 뭐에 영향을 미치나요?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x 앞에 붙게 되는 요 b라고 하는 녀석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하는 거. 그죠? b가 1보다 큰 수라면 줄어들고 b가 1보다 작은 수라면 더 주기가 더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최대값이 뭘로 바뀌겠어요?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4파이로 늘어나게 됐어요. 자, 이 식은 이제 뭘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A는 최대 최소에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X를 뺀 자리에 M 그리고 Y를 뺀 자리에 N이 붙은 거잖아요. 이항하게 되면 그 얘기는 어떻게 했다? 평행 이동했다 얘기겠죠. 평행 이동을 했다. 자, 얘는 sin x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니까 여기가 평행이동 그림 그리기가 참 쉽지 않아. 원래가 이거였는데 자 2분의 파이만큼 점을 찍어주는 게 좋아. 이 점은 여기로 갔어. 이 점은 여기로 갔어. 그렇게 하고 얘네들이 위로 한 칸씩 올라갔어. 그렇게 해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원래에 있는 그래프와 대응하는 점들을 점을 그려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 들어갑니다. A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더라. B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주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한 번 더 또 정리할까요? A sin bx, A 코사인 bx 머릿속으로 정리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평행 이동을 하더라. 최종적으로는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사인인데 A는 최대 최소에 B는 주기에
m과 n은 평행이동에 관여해. 자, 이제 탄젠트 함수를 그리러 갑시다. 탄젠트는 원래 이 값이지만 여기가 1이 되도록 얘랑 평행하게 늘려줘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인데 이거분의 이거 해서 탄젠트 세타 값은 바로 요 연장했을 때 이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만났을 때의 t의 값이 탄젠트 세타예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무진장 커져서 t가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요렇게 2분의 파이 건너뛰고 요렇게 2분의 파이에서 또 파이만큼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탄젠트는 유일하게 사인하고 코사인과는 다르게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가 주기예요. 탄젠트 x의 성질 정리합니다. 정의 여기 다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n은 정수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탄젠트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원점 대칭은 기함수라 그랬지. 그럼 얘는 탄젠트 x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해. 주기가 얼마? 파이로 다른 녀석들보다 줄어들었어요.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파이에 대한 n 파이의 값을 더해주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앞에 붙는 2는 뭐에 관여한다? 길이, 사이즈를 더 키워주겠죠. 여기에 붙는 건 뭐에 관여한다? 주기를 줄여주겠죠. 2x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합쳤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주기로 줄어들겠죠. 자, 탄젠트 AB 얘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길이를 늘려주기는 하는데 최대 최소에는 영향이 없어. 최대 최소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 최소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 대신 길이가 길어지는 거, 여기가 3 되면 원래가 이거였다면 3이라면 이렇게 돼서 길이가 엄청 이렇게 길어지는, 쭉쭉 느려지는 효과밖에 없다. A는.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만큼 영향을 미치더라. 자, 최대 최소 영향 없고 이렇게 되고 m과 n이 붙었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일단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죠? 주기 함수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주기 함수니까 얘는 세타가 돼. 심지어 탄젠트는 2m파이가 아니라 탄젠트는 m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어도 탄젠트 세타가 돼. 얘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세타가 붙으면 우리가 기함수, 우함수 그 얘기하면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오케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죠?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세타. 이것도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번, 2번은 거의 직관적으로 마치 공식처럼 외워졌고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그죠? 우리가 개념 배울 때 굉장히 복잡스럽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뭐를 하자 그랬냐면 이거를 가자 그랬어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에 변형하는 방법. 주어져 있는 삼각함수 보통 사인 괄호 안에 만약에 2230도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이 값을 2분의 파이 90도 곱하기 n 배수의 형태로 바꾸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얘기했죠. 얘를 쪼개가지고 90도 곱하기 n 플러스 예를 들어서 30도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실제 이 값이 맞지는 않습니다. 얘만 빨리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n의 값이 짝수이면 그 삼각함수를 그대로 써주고 n의 값이 홀수이면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면 홀수네? 그럼 바꿔두자 그랬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냐 하면 부호를 결정하자 그랬어요. 부호는 뭐가 결정해주냐? 원래 이 값이 가지고 있는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의
부호를 가지고 붙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번과 4번을 무리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 2번은 직관적으로 너무나 잘 외워져. 1, 2번은 그냥 쓰시고 3, 4번은 바로 변형하는 이 삼각함수의 값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해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삼각 방정식을 풀잖아요.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 x가 2분의 1이라면 얘는 y는 사인 x라고 하는 사인 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서는 2분의 1이면 이 라인이 되겠네요. 2분의 1이 여기야. 자, 사인 x랑 2분의 1, y는 2분의 1이 이거야, 이거. 자, 얘와의 뭐를 구하는 거죠? 교점을 구하는 거죠.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네. 교점이 오케이, 사인하고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네. 쭉 가다가 여기 하나 생기네. 그거 이상은 없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x 값을 구하는데, 이 x 값을 잘 구하려면 대칭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6파이니까 파이에서 6파이만큼 빼는 식으로 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편합니다. 요 방법은 선생님이 센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들 할 거예요. 잘 그래프를 잘 가지고 푸는데 이거를 잘 못 찾는 거야. 선생님, 얘 교점이 얘인 건 알겠고 교점이 얘인 건 알겠는데 이 x 좌표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하면 이 x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선생님 다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이용해서 삼각 방정식을 풀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잘 안 씁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삼각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삼각부등식은 얘랑 코사인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2분의 루트 2인데 작다 그랬으니까 요 범위, 그다음 역시 중요해지는 건 요 교점들의 x좌표를 알아야 우리가 요 범위를 구해줄 테니까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익숙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그래프 기본적인 그래프들 있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값이 변형하게 만드는 세 가지, 그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